어느 치과에 갔더니 충치 치료하래요 이렇게 해서 왔는데 뭐 양치는 잘하나요? 치약은 못 쓰나요? 결론은 지금 치료하지 않아도 돼요. 더 관리하고 만나죠. 내가 이렇게 1시간을 기다렸는데 오늘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런다. 왔는데 치료를 하나라도 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요. 근데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얘가 양치질을 못해서 그럼 제가 막 웃으면서 얘기해요. 얘가 달리기는 우리만큼 잘해요? 밥은 우리만큼 잘 떠먹어요? 어른도 무섭고 싫은데 아이가 와서 울고불고 우는 게 잘못된 상황일까? 어린아이를 치료하려면 그 접근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평촌에서 했었고 6, 7년 넘게 쭉 하다가 베트남을 좀 갔었거든요. 해외 의료 진출 사업 때문에 가서 나름 되게 유명했어요. 화제도 많이 되고 치과계에서. 해외 진출 쪽으로는 제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베트남 호치민에서 되게 크게 했었어요. 건물도 저희가 직접 세워서 거기 다 치과로 쓰고 현지 지점도 막 내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로 이제 완전히 그러면서 이제 19년도 말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건물 4층에서 조그맣게 30평으로 하고 워낙에 이제 그 전에 평촌에서도 잘 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잘 돼서 50평으로 이전해가지고 3년 채우고 이번에 이제 아예 성의까지 확장해가지고 이제로 내려온 거죠. 팬이 이렇게 많으세요? 다행이죠. 되게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서 되게 오래 했기 때문에도 그런데 정말 일관되게 제 철학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료하는 형태가 좀 독특해요. 되게 전통적인 방식이 너무 치과 의사가 원하는 치료 쪽으로 맞춰져 있는 게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재료는 속된 말로 비싼 거가 좋고 사실이긴 하거든요. 근데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각 재료들의 장단점이 있어요. 당연히 새로 나온 재료, 더 개선된 재료들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무조건이냐? 그럼 절대 아니거든요. 그럼 치료를 하는 상황에서 환자 입속 또는 환자 자체의 어떤 제약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비싼 재료가 좋은 거거나 전통적으로 써오던 어떤 재료만 좋거나 이걸 고집하면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는 좀 약간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봤어요. 만약에 아이들이 막 울고 발버둥을 친다. 내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재료들을 써서 이렇게 치료를 하면 치과적으로는 우수한 치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과연 이 아이라는 이 존재가 그 치료를 견딜 수 있을까? 한 1, 20년 전만 해도 어떤 식으로 갔냐면 그러면 얘를 가만히 놔둬야 돼. 어떻게 하면 얘가 가만히 있지? 그러면 약을 써볼까? 가스를 써볼까? 전신마취를 해볼까? 아이를 그물로 꽁꽁 묶어서 가만히 있게 해볼까? 막 그런 쪽으로 간 거예요. 치료의 만족도나 내가 생각했을 때 완성도를 위해서 이상한 걸 돌아가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것 말고 내가 하는 치료를 좀 더 간결한 술식으로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견해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이론적 배경이 부합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라고 해서 이제 재료들도 좀 새로 찾고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재료가 보험이 되는 재료 중에 있더라고요. 물론 어른들도 쓰는 재료인데 폭넓게 쓰기는 어려운 재료예요. 근데 그게 어린아이에게는 기능적으로도 꽤 우수하고 실제로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치료의 완성도 면에서는 재료가 오염이 되거나 탈이 나는 게 사실 되게 큰 걱정이에요 저희는. 근데 일반적으로 쓰는 레진이라는 재료는 수분하고 섞이면 얘가 탈이 나요. 그건 100%예요. 뭐 예를 들어 잇몸에 가까운 부분이라든지 쓸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나 아예 안 쓰는 그런 재료인데 아이한테 쓰려면 오죽하겠어요. 이거 막 발버둥 치고 우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글래스 아이오노머라는 재료를 제가 사용하게 됐고 부단히 노력을 했죠. 엄청 오랫동안 많은 케이스를 하면서 연습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치료도 굉장히 간결하게 할 수 있게 되고 또 아이들을 다루는 면에 있어서도 경험이 쌓이고 그러면서 이제 삼박자가 맞아가는 거예요. 보호자분들도 부담 없이 치료를 와서 할 수 있고 저도 치료의 예후에 대한 어떤 재료적인 특징에서 오는 단점들을 커버할 수 있고 아이는 아이대로 쉽고 빨리 끝나는 치료가 되니까 잠깐 울다가도 한 진짜 1분 만에 끝나거든요. 울어보려다가 끝났어 가자 그러니까 저랑 같이 정기검진 유지관리하면서 1년, 2년 쌓이면서 나이를 먹으면 너무 좋다고 와가지고 저한테 막 안기고 이렇게 됐던 거죠. 이제 그 세월이 그래도 지역에서 좀 인정을 받다 보니까 과분하게도 이제 뭐 유명하다는 평가도 듣고 그렇게 됐어요. 수면가스라든가 수면가스는 뭔가요? 지금은 섣불리 그런 단어를 쓰는 것들은 좀 금지되었다고는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전에는 수면치료 이런 말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쉽게 표현하려고 이제 만들어낸 말이고 원래는 이제 진정요법이라는 표현이 교과서에 있어요. 그거는 일종의 진정제를 투여를 하는 거죠. 너무 공포감이 심해서 발버둥 치고 우는 아이들한테 이제 진통 효과는 사실은 없는데 이제 진정만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아이가 이제 힘이 빠지고 좀 진정이 되니까 그런 약물들을 사용해서 아이들을 좀 가만히 있게 만들려는 것, 진정요법이라고 하고, 흔하게는 웃음가스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거든요. 가스를 이제 하고 있으면 좀 몽롱해지면서 기분이 좀 좋아져요. 건드리면 막 웃어요. 그런 가스를 같이 사용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는 좀 아이를 가만히 있게 만들 수 없을까, 이런 걸로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의도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특별하게 개발한 건 아니고요. 미국에서부터 이제 많이 개발이 된 거고, 뭐 장애인 치료나 이런 데에서는 실제로 더 심도 깊은 진정요법을 사용하기도 하죠. 전신마취도 하니까. 그래서 취지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소아치과를 지원하게 되고 전공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이유도, 부친이 장애인이셨고 장애인 진료에 원래 관심이 많았고, 처음에는 이제 장애인 재단에서 일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전혀 이제 그 자체 의도성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세태라고 표현을 하자면, 아이들 치료하러 갔는데 아이가 울면 치료를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가스랑 약물을 사용하는 이른바 수면 치료하는 약속을 잡아줘요. 근데 이제 쫙 밀려있죠, 당연히. 빨리빨리 못하니까, 시간 할애를 많이 해서 치료를 하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가 아프거나 썩었다 그래서 왔는데 막 한 달, 두 달이 그 수면 치료라고 하는 약속이 잡히는 거예요. 약간 황당한 세태고, 아이가 치료하러 왔거나 치과를 왔는데 어른도 무섭고 싫은데 아이가 와서 울고불고 우는 게 잘못된 상황일까? 어린아이를 치료하려면 그 접근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그거는 다 지나간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막 울고불고 하면 사실은 치료가 서로 힘들 거잖아요. 보호자분들도 아이도 저희도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아이를 가만히 있게 만드는 약물이나 가스를 반드시 써야 한다라든지, 또는 그 과정에서 뭐 실제로 그런 것도 우려가 되겠지만, 아이가 힘들어하면 안 되니까 마치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이한테 가스랑 약물을 쓰는 게 정당하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 상황이, 저 스스로는 그것과는 조금 다르고 싶었어요. 물론 그 선생님들의 견해도 훌륭한 부분이 있고 저도 제 견해가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다른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스랑 약물을 굳이 사용하지 않고도 간결하고 쉽고 빠르게 진료를 해드리겠다. 뭐 잠깐이라도 아이가 우는 게 싫다 하시면 뭐 모든 분들을 다 똑같이 치료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뭐 선택해서 다른 병원을 가실 거고, 저는 확고한 제 견해에 의해서 제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진료를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시나요? 제가 특별한 것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또 대표적인 문장이 있어요. 아이는 크기만 작은 어른이 아니다. 너 왜 이거 못해? 왜 이거 왜 이렇게 안 해? 당연하거든요, 애들이 못하는 거. 현장에서도 똑같아요. 얘가 양치질을 못해서요. 그럼 제가 막 웃으면서 얘기해요. 얘가 달리기는 우리만큼 잘해요? 밥은 우리만큼 잘 떠먹어요? 그거예요. 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나 뭐 예를 들어 좋게 표현해 주시는 분들이 유명하다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오시면 되게 당황하세요. 어느 치과에 갔더니 충치 치료하래요 이렇게 해서 왔는데, 한두 시간 기다려 저를 만나고 보고 몇 마디 나누고 설명하고, 뭐 양치는 잘하나요? 치약은 못 쓰나요? 뭐 이를테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굳이 여기까지 와서 듣지 않아도 상식적으로는 알고 계셨을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짚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결론은 지금 치료하지 않아도 돼요. 더 관리하고 만나죠. 처음 보신 분들은 내가 이렇게 1시간을 기다렸는데 오늘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런다고. 근데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아이의 상태를 제가 파악했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는지도 들었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설명을 드렸는데, 한국의 의료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행위별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왔는데 치료를 하나라도 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럴 때 또 말씀드리는 건, 병원은 산 넘고 물 건너 힘들어 왔어도 아무 일이 없어요 라고 말을 듣는 게 가장 행복한 일이다. 사실은 그렇거든요. 네, 저는 거기서부터가 시작이라고 봐요. 이 아이랑 나랑 처음에는 울고 싫어해도 얘가 잠깐 올라와서 잠깐 보고 가. 그러면 얘 입장에서도 왜 안 아프지? 물론 이게 한 번으로는 안 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아이도 있고 저랑 10번을 만나도 올 때마다 우는 아이도 있지만, 그건 분명히 달라진다고요. 그게 성장의 힘이고 세월의 힘이고, 아이들은 경험이 굉장히 부족한 미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경험을 계속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정기검진 뭐 유지관리 하다가 이 정도면 지금 안 하면 안 되겠고, 지금 안 했을 때는 힘든 치료로 아예 가겠다 싶을 때만 아주 선택적으로 순차적으로 진료를 하고요. 그러면서 그 치료 자체도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게 제가 이제 특화된 방법으로 치료를 하죠. 근데 그러면 사실 아이들도 그렇게 꾸준히 만나면서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랑도 아이랑도 또 저랑도 보호자분들이랑도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라뽀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래도 여기 오면 돼. 애가 딴 데는 안 가려 그래요. 이게 되게 행복한 말이죠. 약물을 안 쓰고 가스를 안 쓴다고 해서 그럼 이 사람은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나? 이건 아니에요.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 혼자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있긴 했겠죠. 근데 이 사람이 특별한 방법이 있어. 이것만 쏙 배워가서 나도 해봐야지 라고 하기에는 좀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인사하는 거, 제가 말하는 톤, 저한테 오면 하는 루틴들, 뭐 예를 들어 입술에 보습제 발라주는 것부터 저만의 또 노하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치과학 자체에서 아이들한테 PSD라고 표현을 하는 게 있어요. Tell, Show, Do인데 말해주고 보여준 다음에 하라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못해서 해석하게 되는 선생님들도 되게 많으신데 너무 과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뭘 하려고 했다가 아이가 싫으면 멈춰. 또 보여주고 또 설명해주고 그럼 또 하려고 하면 아이가 또 싫어하면 또 멈춰요. 아주 좋은 이론이고 저도 그 이론을 따라서 합니다만 설명만을 위해서 하는 거는 안 되거든요. 많이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보호자분들께는 어머니 아버님 아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일단 저한테 데리고만 오세요 그래요.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게 예를 들어 너 장난감 사러 갈래 키즈 카페 놀러 갈래 중에 선택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거는 조금 아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했을 때 논리 흐름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A라고 설명하면 이 친구는 A라고 받아들일 줄 알고 어른은 설명을 하는데 얘는 A라고? 삘 것 같은데? 엄마 C는 아니야? 굉장히 많은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예요. 왜냐? 경험이 없으니까. 이 아이는 우리가 A라는 경험을 갖고 있고 어떤 치과 의사가 나한테 당신이 지금까지 수십 년 경험한 것들 중에 요 A를 할 거예요 라고 끄집어내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다 A를 쓰는데 얘는 A를 몰라. B를 쓰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나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텔쇼드라는 과정을 거칠 때 우리 의도대로 가지 않아요. 텔쇼드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이론인데 그냥 짤깍 보여주고 말고 하는 걸로는 한도 끝도 없어요.